안녕하세요. 뷰티 심리학 13주 두 번째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잠깐 요약 정리를 할게요. 뷰티 살롱 고객 서비스 전략을 요약해보면 뷰티 고객 상담 기법에는 환원의 효과, 요약 기법, 침묵 기법 등이 있고요. 고객이 뷰티샵을 방문할 때는 대기 시간 없이 뷰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로 온라인 예약하는 서비스가 최근 많이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고객 서비스가 발달했고, 고객 예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도 예약 카드에 상세히 기록하는데, 이것도 디지털을 활용하면 훨씬 자료를 보관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도 후임자에게도 전달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되겠죠. 자, 방문 고객 응대 시에는 바른 자세로 첫인상을 좋게 해야 되는 게 기본 요령이겠고요. 고객 응대 시에 요령에는 겸손, 적극적인 경청, 맞장구 등의 기법을 사용하면서 서비스 종료 시에도 정성과 배웅을 정중히 해서 고객 컴플레인이 없도록 하셔야 되고, 전화 상담일 경우는 더욱 이 얼굴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더 친절하게 대응해서 컴플레인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요령이겠습니다. 이번 타시는 뷰티 고객의 컴플레인과 대처 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학습 목표는 뷰티 불만 고객 컴플레인 유형을 파악할 수 있다. 뷰티 불만 고객에게 컴플레인 대처를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입니다. 자, 생각해보기 코너인데요. 뷰티 고객은 어떤 부분에서 컴플레인을 많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뷰티샵에서 컴플레인을 방지하는 방법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세 번째, 불만사항을 처리한 다음에 그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확인하는 방법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고객 만족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게 좋겠는데요. 고객은 서비스의 행위의 가장 중요한 대상자죠. 그래서 고객이 우선이라고 하는 마음가짐으로 출발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고객 소비 경험이 최소하게 기대하던 것보다는 좋았다라는 평가를 받는 것이 좋겠고요. 선택된 대안이 그 대안에 대한 사전 신념과 일치되었다는 평가도 기본적으로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전적인 기대와 소비 후 지각된 제품 서비스 차이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이 좋았다는 게 고객의 만족이겠고, 모자란다는 게 고객의 불만이겠죠. 그래서 불만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컴플레인의 발생 원인을 보시면 매장에서 제공되고 있는 유형이나 무형의 서비스에 대해서 상품이나 접객 서비스 또는 고객의 편의시설, 환경적인 부분까지도 고객이 만족을 못하거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 그렇죠, 나쁜 경험을 할 수가 있겠죠. 불친절한 접객 또는 상품 구입한 다음에 그 상품에 대한 불량 또는 편의시설에 따른 이용 불편, AS 및 배달에 대한 약속 불이행, 값비싼 가격에 비해서 실속이 없다라는지, 그 다음에 과대 광고 또는 분실, 이런 걸 통해서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미용실이나 피부관리실 또는 메이크업 샵에서 책임이 있는 경우는 직원이나 접객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는 무성의한 태도, 언행이나 태도 불량, 그리고 고객 요구에 대해서 거절, 리젝트하는 거, 그 다음에 상품 지식에 대한 미비, 그러니까 지식을 충분히 갖추지 못해서 설명을 잘 못한다든지, 또는 이상하게 설명을 해서 잘 쓸 수 없었다든지, 그리고 또 제품의 유효기간이 짧다라든지, 또는 하자가 발생했다라든지, 이런 거, 그 다음에 고객과의 약속을 충분히 이행하지 못했다, 또는 계산에 착오가 있어서 할인이 안 됐다, 포인트가 누락됐다, 또 매장 내 직원의 잡담이나 비속어나 이런 사용으로 인해서 고객의 응대에 미흡했다라고 느낄 때,
또는 지나친 호객행위, 판매행위, 강매하는 거 이런 것 때문에 불쾌하게 느낄 수가 있겠죠. 또는 또 시술에 대한 불만도 있습니다. 뭐 펌이나 염색, 커트, 뭐 네일 아트, 메이크업, 마사지 여러 가지 등이 있을 수 있는데 또 이제 가격 대비 가격의 차이라든지 가격 대비 서비스에 대해서 불만족한다든지 또는 가격이 올랐는데 예전 가격으로 표시되어 있어서 혼란을 일으켰다라든지 사후 관리 불만족이라든지 또는 재시술한 다음에도 역시 또 불만족이라든지 그리고 제품 구색이 미비되어 있을 경우 이런 것들도 이제 불만족의 대상이 되고요. 또 환경적인 부분도 있어요. 시설물에 대한 불만, 매장 환경에 대한 뭐 청결하지 못했다라든지 냄새가 난다라든지 그런 거 있죠. 주차장, 휴게실, 특히 화장실 정말 좀 깨끗한 화장실을 선호하는 고객들이 많다 보니까 미용실이 단독된 화장실을 가지고 있으면 관리가 잘 되는데 다른 샵들하고 공유된 화장실을 가질 경우에는 특히 이런 이런 부분에서 불만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 제도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신용카드 관련 불만, 냉난방 시설이라든지 안내 표지판이 잘못되어야든지 POP라든지 제품 진열대에 먼지가 쌓였다든지 고객 보상 제도에 대해서 잘 갖춰져 있지 않을 때 또 기타 불만에 고객 소지품 관리 소홀로 인해서 뭐가 분실됐다든지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여기에 대한 대처가 미비하거나 보상을 안 해줬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컴플레인이 되겠죠. 그러나 이제 늘 미용실에만 책임이 있는 건 아니고 고객에게도 책임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지식이나 인식이 부족해서 또는 취급 부주의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고객의 마음이 단순 변심할 수 있어요. 사정이 생겼다든지 감정이 변화했다든지 이러면서 갑자기 환불이나 교환을 요구했을 때 또는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확인을 구실하거나 거래를 중단하거나 바꾸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이제 고객이 왕이다라는 식으로 고압적인 태도를 고집하면서 막말을 하거나 이럴 때 그리고 성급한 결론을 하거나 독단적으로 해석해서 또는 기억에 대한 착오 이런 과실의 성급적인 부분 이런 부분이 생길 수가 있죠. 또는 제3자에 의해서 잘못된 개입들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자, 고객의 심리는 잘 파악해야 돼요. 어떤 고객의 컴플레인이 났을 때 고객의 심리가 어떠할지. 자, 고객은 난처함을 느끼고 문제 해결에 대한 초조함, 피해자 의식 이런 걸 가질 수가 있어요. 또는 샵에 대한 불신감, 다른 미용실, 다른 관리실도 있는데 꼭 여기만 가야 돼? 라고 하는 보상 심리. 그리고 자존심을 만약에 내가 잘못했어도 자존심을 꺾이고 싶지 않은 거. 그리고 또 누구나 이퀄리티, 평등하게, 공정하게, 친절하게 취급받고 싶은 마음. 그리고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 또는 이제 규칙이나 법률에 대한 무지함에서 오는 불안감, 잘 알고 있지 못할 때,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로부터 오는 압박감, 아이 그냥 하지 왜 그랬어 이렇게 핀잔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큰 미용실 같은 경우는 대자본이나 회사에 대한 열등감이나 피해의식 이런 것도 느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직원의 심리는 어떨지 이제 오너가 아닌 직원의 심리는 또 다릅니다. 그래서 컴플레인을 괜히 귀찮고 바쁘다는 핑계로 소홀히 할 수가 있고요. 또는 내부 규칙이나 관례는 언제든 파기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 그리고 어느 한 고객에게만 특별 취급을 할 수 없다라는
규정에 대한 구실, 그리고 업무 기술은 정확했다라고는 고집, 아집, 그리고 만약 과실이 있다면 신용 문제나 매장의 책임 문제로까지 영향이 미칠까 두려움, 그리고 브랜드 살롱이고 소속된 나는 전문가라는 우월감, 그리고 민사소송으로 가더라도 증거가 없다라는 뻔뻔함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불만 고객을 응대할 때는 어떻게 유의를 해야 되는지, 그렇다 하더라도 정말 조심하셔야 되죠. 자, 상담자의 소속과 이름을 정확하게 기재를 하면서 밝히고, 그리고 이때도 물론 불만 고객을 만났을 때는 날짜와 시간을 꼭 기입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를 일시라고 해요. 일시. 자, 고객의 이야기를 동조하면서 긍정적인 자세로 듣는 겸손한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하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고객의 불만을 본인 생각으로 대처하시면 안 되고 객관적으로 하셔야 되고, 고객의 통화 내용에 매우 경청해 주시고, 고객이 이야기하는 중간에 끼어들지 않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고객 불만 사항을 신속하게 접수해 주시는데, 이땐 좀 기분 나쁘지 않게 일을 잘 현명하게 처리하시려면 이런 불만 사항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전화 녹음을 미리 한다고 배려를 구한 다음에 좀 불만 고객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정확하게 남겨놓을 수 있도록 녹음을 사전에 공지하고 녹음을 하신 다음에 정확하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될지를 좀 파악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고객이 스스로 오해가 있거나 고객 부주의하거나 과실이 있는 경우는 상황에 따라 듣고는 무심결에 흘려 주셔야 됩니다. 흘려 버려 주셔야 돼요. 그리고 상황 설명을 고객의 잘못이 아닌 것처럼 돌려서 말을 해주시고, 이게 고객이 반드시 고객이 자명하게도 실수라고 할지라도 고객이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최대한 고객의 자존심을 구기지 말고 세워주는 방향으로 컴플레인을 해결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불만 고객의 특성에 대해서도 좀 잘 알고 대처를 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조사를 했어요. 오피스 컨슈머 어페어라고 하는 조사에서 발견한 불만 고객의 특성을 알아보았는데요. 먼저 다음과 같은데, 자, 4명 중에 1명의 고객은 일상적인 거래의 일부분에 불만족을 느낄 수도 있다라는 거. 그만큼 고객은 돈을 내면서 예민해 줄 수 있다라는 거. 자, 불만 고객의 5%가 회사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어요. 대다수 침묵하는 고객들은 싸우기보다는 바꾸는 것을 선택하고 다른 곳에서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자, 불만 고객의 한 사람은 평균적으로 12명의 사람들에게 불량한 서비스를 제공한 회사에 대해서 불평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많이 불량 서비스를 제공한 회사에 대해서 불평을 할 수가 있고요. 따라서 하루에 불만을 제기한 고객이 1명 발생하면 그 안에는 평균 20명의 불만 고객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고객들이 불만을 있다고 해서 불만을 다 표시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 숨어 있는 불만 고객도 잠재적으로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단 1명의 고객에 대한 미흡한 응대가 서비스 자체의 존폐에 이룰 수 있다는 위기와 긴장감을 놓쳐서는 안 된다. 이 말을 좀 유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서비스에 대한 불만을 느낀 고객이 취하는 행동 4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 자, 1번 아무것도 행동을 안 한다.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안 하고 가는 고객이 대다수가 있고, 자, 서비스 회사에게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 자, 제3자의 기관, 소비자 보호 단체, 소비자 보호 기관, 법률 기관을 통해서 신고하는 경우가 있고, 서비스 업체를 바꾸고 다른 사람에게 부정적인 구전 활동을 벌여서 기존 서비스 업체를 이용하지 않도록 권유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요것도 놓치면 안 되겠죠. 일명 돼지 엄마 같은 사람들을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특히 문제가 되는 거는 아무런 불만을 제기하지 않는 숨어있는 고객을 여러분들이 예민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은폐되어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고객의 이탈 위험이 생겨요. 모르는 상황에서 이탈 위험이 생긴다는 거예요. 인지를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를 반복적으로 되풀이하게 된다라는 게 더 무서운 얘기죠. 그래서 불만 고객을 응대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불만 고객이 갖는 심리적 변화와 감정 단계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해서 고객이 화가 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먼저 분노부터 표현을 하죠. 자, 타협. 분노의 감정 단계 이후에 분노 원인인 가격 문제, 서비스 문제, 제품의 하자 등 문제에 현실적으로 접근하면서 항의와 하소연 감정을 적절하게 섞어 타협의 단계를 가지는 거죠. 자, 부정. 타협의 과정에서 고객의 의도대로 만족하지 못하면 부정적인 단계를 거치게 돼요. 이 부정의 단계에서 고객의 감정, 태도가 절망의 수준으로 치닫기 때문에 담당자는 부정 단계에 있는 불만 고객을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시는 게 빨라요.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수용의 단계는 불만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소극적인 일부 수용과 불만이 완전히 해소된 적극적인 수용이 있어요. 그래서 소극적인 수용인 경우는 불만 고객이 이탈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관리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고객의 불편 행동을 잘 다루는 것은 고객 서비스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고객에게 기본 서비스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만 고객에게 적절한 응대를 해서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오히려 불만 고객을 감사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고객을 어떤 유형에 따라서 좀 파악하고 있으면 불만 고객을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파악할 수가 대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파악하시는 게 좋겠는데요. 디스크 유형에 따라서 고객의 사례별 특징을 좀 보면 먼저 주도형, 사교형, 안정형, 신중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주도형 고객은 단도직입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스타일이나 제품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가 있고요. 외향적이면서 성격이 급하고 의사를 결정할 때 본인 생각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형이 주도형입니다. 사교형은 첫인상이 매우 상냥해서 활발하다는 느낌을 주고 사람과의 그 접촉을 즐겁게 여기고 칭찬과 관심을 좋아해요. 외향적인 면을 중요시해서 브랜드를 좋아하는 과시적인 성향이 있고요. 안정형은 슬그머니 매장에 들어와서 차분하게 기다리면서 자신의 의사를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아요. 이것이 마음에 드네요 라는 표현보다는 이것이 어때요 라고 직원에게 묻는 행동 양상을 보이는 사람들이 안정형이라는 거죠. 자, 신중형은 철저히 사전조사를 한 다음에 분석 비교해서 질문도 꼼꼼히 하는 게 신중형이에요. 자, 그래서 주도형 불만 고객은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 즉각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원하는 것의 가능성 여부를 또 즉각 알려주시고 일관성 있는 태도로 존중하고 인정하는 자세를 취하시면서 차분한 어조로 경청하고 어설픈 칭찬이나 농담은 하시면 안 되고 주도형의 응대 용어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빨리 즉시 알아보겠습니다. 네,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겠어요. 자, 사교형 불만 고객은 어떻게 대처하냐? 인간적인 감정을 좀 자극하면서 응대를 해줍니다. 그리고 칭찬해주고 공감대를 형성해주고 그리고 맞장구 쳐주면서 호응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세부사항은 반드시 메모로 전달을 해주시고 사교형의 응대 용어를 사용하는 거죠. 저도 그래요. 당연하시죠. 아이고 당연하십니다. 어떤 기분인지 알겠습니다. 라고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것처럼 응대를 해주셔야 되고요. 자, 안정형 불만 고객 대처는 정적인 태도로 대화를 유도해 주시고 온화하고 따뜻한 말투로 칭찬해 주시고 이해와 수용 제스처 그 다음에 차분히 대화를 해주시고 꾸준한 관계를 유지하시면서 안정형의 응대 용어를 사용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사과 말씀을 올립니다.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라고 상대방을 많이 배려하는 말투를 쓰시는 게 좋겠고요. 신중형 불만 고객을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 신중형은 굉장히 신중한 성격이기 때문에 경청을 통해서 대화를 유도해 주시고 체계적인 근거 자료에 접근하면서 명확하고 구체적인 해결안을 제시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간결하고 정확하게 칭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질문에는 이 사람은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전문가적인 답변을 해야지 어설프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신중형의 응대 용어를 사용해 줍니다. 자료가 보여주듯이 사실은 이렇습니다. 정확한 원인을 찾아서 분석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자, 아직까지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성격 파악을 잘 못하신다든지 또는 고객에 대해서 성격을 좀 분석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MBTI 테스트를 추천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요 링크는 좀 무료 사이트인데요. 한번 들어가서 QR코드로 간편하게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QR코드를 찍고 들어가셔서 자신의 어떤 타입인지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옹호자 타입으로 나오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불만 발생의 요인을 어디서 처리할 때 어디서 오는지 살펴보셔야 되는데 고객은 서비스를 받거나 상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불만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그 불만을 신속히 처리하고 관리하는 것은 서비스하는 데 있어서 고객과의 관계 형성뿐만 아니라 사업의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죠. 그래서 고객 불만은 다음과 같은 요소로 발생할 수 있다고 해요. 불쾌한 언행, 존칭이 아닌 반말, 그 다음에 끝이 짧은 말, 이렇게 반말처럼 들릴 수가 있어요. 또 불확실하거나 잘못된 정보의 전달, 고집을 피우는 거죠. 자기 주장이 강하다고 막 어필하거나 이러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약속을 불이행한 거, 불친절한 태도, 그 다음에 서비스 본질에 대한 불만족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고객의 불만을 접수할 때는 불만이 무엇인지 잘 경청하고 고객을 위로해주고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라고 말해 주시고 불만을 처리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기록해 주시고 그리고 고객 관리자 책임 확인 서비스에 불만이나 부정 또는 작업자와 고객 간의 감정적인 분노로 불만 사항이 접수되었을 때는 관리 책임자 접수된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셔야 되고 고객의 의견을 반드시 경청하면서 타협이나 다른 대안을 권유해 주시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관련 담당자는 통보받은 사항을 근거로 즉각 개선될 수 있도록 반드시 즉각 조치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자, 컴플레인 처리에 3변 주의가 있는데요. 3변은 사람, 장소, 시간입니다. 그래서 컴플레인이 발생했을 때는 혼자서 해결하지 말고 상사나 선배에게 인계해서 해결하도록 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장소나 시간을 바꿈으로써 원만한 해결을 얻을 수가 있는데
자, 사람을 바꾸는 거는 매니저나 경험이 많은 선임 직원에게 정확한 컴플레인 내용을 이야기하고 인계를 하면 보다 더 경험이 많은 사람이 받아서 현명하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소를 바꿔서 해줘요. 서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고객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앉힌다든지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고객을 혼자 있게 해서 냉각 시간을 좀 침착하게 가라앉는 시간을 준다든지 또 매장에서 독립된 사무 공간이나 외부 커피숍으로 안내해서 다른 고객에게 미칠 영향을 줄일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그리고 시간을 바꾸어 준다든지 즉답을 피하고 냉각 기간을 줘서 뭔가 생각할 시간을 주는 거죠. 그래서 고객에게 꼭 중간 처리 내용은 피드백을 해서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불만 고객 응대 8단계 순서 대처 방법인데요. 먼저 사과를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경청하는 거, 공감해 주시는 거, 그 다음에 원인을 바로 분석을 해서 누구의 잘못인지를 분석해 주시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는데 불만 사항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서 알기 쉬운 말로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고 고객의 의견을 경청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서 분명히 끝에는 감사를 표시해서 고객이 이해해 준 거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해야 됩니다. 자, 고객의 입장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꼴불견 디자이너나 꼴불견 유형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았어요. 재미있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고객의 입장에서 꼴불견 디자이너 유형에는 전문가답지 못한 복장과 헤어스타일, 자, 고객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는 막무가내형, 무성의한 태도와 디자이너 간의 서로 간의 잡담, 또는 무리한 전판 제품 구매 강요, 그리고 클레임이 걸렸는데 자신의 주장만을 고집하고 고객을 이기려고 하는 행동과 말투, 상담과 시스루의 가격 차이, 말할 때의 가격과 정산시의 가격 차이, 그 다음에 저단가 고객을 무시한다는 거, 커트 고객은 이제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무시하고 시술을 외면하면서 펌 고객만 한다든지 이거 안 되겠죠. 인사성이 부족한 디자이너 또는 냄새가 많이 나요. 흡연하는 사람들은 흡연하는 디자이너 또는 노후된 미용 기구를 사용하는 디자이너. 자, 직원 입장에서 꼴불견 오너 유형도 있어요. 한번 보시면 권위적인 원장님, 과거에 집착해서 옛날에 어렵게 배운 내용을 이야기하는 원장님, 간식 잘 안 사주는 원장님, 인사를 해도 잘 안 받는 원장님, 칭찬을 않고 지적질만 하는 원장님, 자기 기술과 이론이 최고라면서 기술적으로 무시하는 원장님, 막말하는 원장님, 표정 관리 안 되는 원장님, 급여 일을 자꾸 어기는 원장님, 재료 많이 쓴다고 타박하는 원장님. 네, 이런 분들도 꼴불견 될 수 있고요. 또는 이제 오너 입장에서 꼴불견 직원 유형이 있어요. 습관적으로 지각이 잦고 거짓말하는 직원. 지하철이 막혀서 또는 고객과의 클레임 발생 시 자기 주장만 고집하는 직원. 갈 곳이 많다고 다른 직원들을 선동해서 반복적으로 협박하는 직원. 담배 피는 직원. 시키는 일만 하는 직원. 시키는 일도 안 하는 직원. 생산성은 고려하지 않고 돈만 밝히는 직원. 매장에서 산푸하는 직원. 아이고. 그 다음에 시스루 뒤처리를 잘 안 하는 직원. 할인 마케팅 계획할 때 비협조적인 직원. 예, 힘만 들고 돈은 적다는 식으로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려고 하는 직원은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직원 입장에서 꼴불견인 직원 유형. 자, 잘난 척하는 직원, 이쁜 척하는 직원, 손님하고 사석에서 만나서 아는 척하는 직원. 그 다음에 커트 손님은 안 받고 돈이 많이 드는 펌 고객만 받으려고 하는 직원. 가위나 클리퍼 다른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하는 직원. 불만이 많은 직원. 직원들에게 자주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직원. 단골 고객을 가로채는 직원. 자기 일만 하고 다른 고객의 일은 잘 도와주지 않는 직원. 이런 직원들도 서로 간의 꼴불견이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 평가하기인데요. 불만 고객의 원인이 고객의 과실로 인한 것이 일 경우 대처 방법이 아닌 것은 1번 고객에 대한 존중과 배려의 마음을 갖는다. 2번 살짝 모른 척 해준다. 3번 설명을 돌려서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한다. 4번 과실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따진다. 네, 당연히 4번이겠죠. 옳고 그름을 따지시면 안 돼요. 고객이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돌려 말하시고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주시고 모른 척 해주시고 해주셔야 돼요. 자, 이번 주 학습 정리를 해볼게요. 고객은 서비스 행위의 가장 중요한 대상자이기 때문에 고객 우선이라는 마음가짐을 출발하셔야 되고, 컴플레인 시 고객의 심리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셔야 되고, 회사와 직원은 적극적인 자세로 컴플레인에 응대해야 되고, 불만 고객 응대할 때 유의사항을 숙지한 다음에 경청하는 겸손한 자세를 유지해 주시고, 고객이 스스로 오해해서 과실이 있더라도 자존심을 생각해서 자존심을 세워주시고, 고객의 성격에 따라서 대처 요령을 습득해서 본인이 컴플레인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객은 컴플레인을 밖으로 표출 안 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